일구야 또 놀러가니 공부해야지. 싫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려면 공부해야죠. 일주일에 한번 공부합시다. 함께 공부할 학생 소개합니다. 먼저 오늘 임시반장입니다. 박승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부. 펭수도 나왔네. 신이나 애템 신이나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일일 청강생이 막 왔습니다. 개그맨 임재백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임재백입니다. 아 뭐야? 노홍철 씨도 옆에 있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러 왔어요. 그게 쏙쏙 듣게 인사. 자 임재백 씨 몰랐는데 연극 영화과 출신이라면서요? 아, 제 어떤 외모에서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죠. 예. 배우의 포스가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LA 그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엑스트라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기에서 카트 끌고 다니면서 그렇죠. 실제로도 시체 2, 병사 4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자. 공부합시다. 오늘 수업 주제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품에 안은 배우 윤여정. 그러나 전 세계 영화 팬들이 찬사를 보낸 미나리의 순자 할머니는 한순간 뚝딱 탄생한 게 아니다. 1966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 작품마다 색다른 스펙트럼을 펼치며 인생작을 갈아치워왔는데 결국 74세 오스카의 여인이 된 윤여정. 1971년 스크린 데뷔작 화녀부터 2021년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영화 미나리까지 때론 사랑스럽고 때론 가슴 저린 그의 시간에 윤며들어보자. 윤여정 씨의 연기 인생 55년. 그 도전의 여정을 오늘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해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국문학 박사, 강남대학교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평론가 강유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렬한 환영. 네, 영화는 윤여정, 평론은 강유정. 오. 네. 자,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거 청강생까지 오니까 오늘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네. 계속 활발하게 좀 해주세요. 네. 노홍철 씨 벌써 자고 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눈이 반짝반짝 뜨는데. 알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운이 쉽게 안 가라앉아요. 맞아요. 네. 윤여정 씨 오스카 수상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 상이 어쩌다 왜 우리가 상복이라 그래서 영화 하나 잘 찍어서 연기상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개봉작이 있지만 작년에도 있고요. 그 전에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활동을 하고 제가 보기엔 미나리가 또 최고의 연기 작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여배우라면 그리고 어떤 배우라도 저라도 이렇게까지 매년 조금씩 우리 아마 마찬가지죠. 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70이 넘게까지 매년 작품들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그런데 세계적인 인정까지 받는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위선양의 느낌도 있지만 윤여정 씨의 그 인생 자체에 굉장히 좀 위안을 받는 느낌인데 저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어볼만 하겠다. 그리고 정말 조금씩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서 언젠가 응답이 오겠다.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같이 축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 교수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오스카상 수상할 때 74 이게 딱 써 있는 거. 야, 아직도 윤여정 선생님보다 나는 10여 년에 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랫동안 계속 연기하시고 도전하시고 버티셨다. 오래. 버티시니까 그런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버티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항상 변화를 예. 박성호 씨도 민요도 배우고 그렇죠. 요들송도 배우고 임재백 씨는 네, 저는 원래 배움이 잘 없었는데 우리 박성호 씨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도 배우고 있고요, 저도. 예. 꿈돌이 청취자께서 강 교수님 반가워요, 더룸마님.
더름만이며 TBS TV 더름이라는 프로그램 출연하시는군요. 네. 예. 오늘 저녁에 출연. 화요일 제가 고정 게스트라서요. 네. 굉장히 바쁘시군요. 네, 바쁜가요? 네. 윤여정 선생님 때문에 제가 덕분에 좀 바빴습니다.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수업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수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여정 씨가 수상소감에서 김기영 감독을 언급했어요. 봉준호 감독도 국제영화제를 다니면서 김기영 감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그날 참 김기영 감독님 윤여정 씨 입에서 나왔을 때 저분이 누구지? 이랬었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그 봉준호 감독이 어떤 표현을 몇 번 했냐면 한국 영화에 있어서 내 영화의 자산은 김기영 감독한테 왔다라고 표현하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치콕 감독에게 새가 있다면 김기영 감독에겐 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쥐요? 쥐, 찍찍찍 쥐요. 네. 실제로 제가 약간 에피소드를 말해주자면 쥐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영화에. 그래서 그 김기영 유명한 감독님 영화에 네, 하녀라는 영화에도 그 식모 살던 그 하녀가 계속해서 쥐약을 놓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윤여정 씨가 나오는 이 작품 하녀에도 쥐 50마리가 필요했고 실제로 쥐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필요했는데 그 50마리를 본인 집에서 키웠대요. 그래서 이불 속에도 쥐가 돌아다녔고 본인이 어느 분이? 김기영 감독 감독 집에서요? 집에 이불 사이로 돌아다녔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실제로 그 쥐에 불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몸에 불이 붙은 쥐들이 돌아다니는 장면도 나왔고 우와. 나중에 충녀 같은 작품 보면은 조그만 애가 어린이가 흰 쥐를 만지는 장면도 나오고 이 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김기영 감독이 일부러 그런 걸 노린 감독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기억에 되게 선명하게 남는. 그래서 한국 영화계 뭐 괴물이다 혹은 기인이다 이런 평가들을 받는 감독이고요. 조금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김기영 감독을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치콕한테는 새가 있고 김기영 감독은 쥐가 있다. 그러니까 내 영화에 나오는 계단도 사실은 김기영 감독 영화 하녀나 충녀나 화녀에 나왔던 계단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계속 언급해서 아마 세계인들도 2번 연속 상 받았는데 2번 연속 이 수상자들 입에서 자꾸 김기영 감독이 나오니까 굉장히 궁금해들 하더라고요. 네. 감독에게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군요.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김기영 감독이 또 이게 좀 정말 드라마틱한데 돌아가신 게 98년이거든요. 근데 자택에서 화재 사고로 아내분과 함께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자체가 기이한 연출, 기이한 작품도 있지만 마지막까지도 상당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김기영 감독의 생애와 참 여러 가지로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김기영 감독이 활동하던 71년이면 검열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웬만하면 영화 다 자르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들 보면은 장면을 다 바꾸고 훼손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니까 굳이 이걸 검열로 걸 건 사상적 검열로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검열은 좀 피해 나갔던 그런 감독이었고 이분이 수재거든요.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이었던 학교를 다녔고 의대를 다니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연대 의대를 쳤다가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교토대학 의학부 갔다가 다시 지금 서울대학교 의대 전신인 그때 당시는 치대였는데 다시 돌아왔고 여기서 인생 최고의 후원자이자 제작자이자 그리고 아내인 분을 여기서 만나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이것도 되게 부러운 게 뭐냐면 한 번도 제작자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아내분이 치과 의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그런 제작비를 통해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었던 세계는 또 뽐냈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제작자의 눈치를 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좀 기이하고 좀 독특한 작품들이 남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강 교수님은 한마디 여쭤봤더니 그냥 줄줄줄 나오니까. 자, 노홍철 씨. 다 메모하고 있죠? 지금 적고 있어요. 행수도 메모하고 있는 거지.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 오늘. 그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김기영 감독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럼 김기영 감독의 화녀가
50년 만에 재개봉한다고 하는데 윤여정 씨의 영화 첫 데뷔작 환여. 이건 어떤 영화입니까? 이게 한여가 1960년에 개봉을 해서 그 당시에 엄청난 히트를 합니다. 히트를 한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약간의 리메이크작으로 만든 게 71년 환여고요. 거기에 이제 윤여정 씨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도 개봉도 하지만 영상자료원 들어가 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직업 소개소 갔더니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술 파는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길과 네. 식모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가 할 수 있던데 나는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배울 거야. 그래서 나는 식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윤여정 씨였는데 제가 지금 막 쥐도 얘기했고 여기에 낙태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그 별게 다 나와요. 네. 이 여자와 얽혀서 식모와 얽혀서. 근데 이 당시에 이 영화가 서울 단관 개봉해서 20만 관객이 들었다고 합니다. 71년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희한한 작품이었지만 대중이 외면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아서 네. 71년도에 20만이면 지금은 뭐 한 어느 정도 되는 건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서울 인구가 아직 그 100만이 되니 많이 이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 흥행을 한 거고요. 100만이라고 쳤는데 20만이 봤으면 5분의 1이 봤다는 건데 네. 그럼 1000만에 5분의 1이면 얼마죠? 200만. 200만? 네, 맞죠. 예. 네, 정말 꽤 많이 본 거고요. 그게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충렬하는 작품을 바로 만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윤여정 씨가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요 그 영화 그 환여 중에서 윤여정 씨 목소리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옛날 영화라 윤여정 씨 목소리가 아니라 더빙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잠깐 청취자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애를 낳으면 낳고 떼버리려면 떼버리겠어요. 애를 떼버릴 땐 언제고 이젠 지르다도 안 봐. 이 망하려다 다 죽여요. 다 죽여. 이 집도 주고 세간 하나 손대지 않고 몽땅 절 주시겠어요? 제가 당신을 뺏은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내게 바친 거예요. 살인범 사진은 언제나 얼굴을 가리고 찍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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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 사형돼 올라가. 지금 환여 중에 윤여정 씨 목소리인데 이 더빙이 아니라는 김경래 PD가 그러는데 윤여정 씨 본인 목소리. 강효진 영화 보셨으니까 네. 어떤 장면인지 윤여정 씨 맞아요. 목소리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본인도 얘기하기를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배우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 이 대사 소화력이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속도감 있게 그 옛날에 이제 더빙해서 목소리로 넘어오는 시점에 이거 잘 못하시는 배우분들이 다 우수수 영화계를 떠났던 거예요. 옆에서 불러주고 그냥 연기에 얼굴 표정만 했던 분들이 들어보시면 이 장면이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낙태 살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궁원 씨가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자신을 유혹하던 가수 지망생이 곡을 달라고 내 육체가 그 정도 값은 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물리쳤는데 이 윤여정 씨 식모를 그 여정인지를 착각하고 하룻밤 관계가 생겨요. 근데 마침 아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전계현이라는 옛날 배우분이세요. 안 되는 거죠. 집안에 게다가 객이 아이를 가지면 안 되니까 병원에 끌고 가서 낙태를 하는데 며칠간 또 굶깁니다. 굶기는 그 장면 다음에 이제 나한테 며칠 주지도 않고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일이 나냐면 정계현 씨는 아이를 낳아요. 왜 내 애는 죽였으면서 당신들은 아이를 낳고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김기현 감독이 1960년에 처음 한여를 만들었을 때 대구에서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실제로 식모가 그 집에 살던 남자와 아마 저는 정분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조금 나쁜 일들이 많았으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그 아이를 잃게 된 이후에 주인집 애를 저수지에 빠뜨려 죽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감독이 그걸 보고 너무 인상이 남아서 영화를 만든 작품이 이 작품인데 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된 거죠. 네. 그 아까 이 영상진흥원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영상자료원. 어떻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원 이제 이렇게 영화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그냥 공식적으로 영상자료원에서
볼 수 있게끔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영상 자료는 결제 자료입니다.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게. 지금은 지금 개봉이 돼 있어서 요새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 영상자료원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친절하게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아니 그 윤여정 씨가 이 영화로 국제영화제 첫 상도 받았죠. 네, 시체스 영화제라고 예. 약간 기괴한 영화들 많이 시체스. 선보이는. 이름도 자체가 시체스네요. 시체스. 맞아요. 이게 약간 이름처럼 좀 그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들을 많이 상영하는 데인데 여기서 상을 받긴 받았는데 직접 못 받으셨대요. 그 당시만 해도 해외 나가기도 쉽지 않고 2010년에야 이 트로피는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못 받아도 다음에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나 봐요. 그게. 아마 제가 이게 그때 영화진흥공사였을 거예요. 진흥원이 아니라 이제 공사 직원이 통에 받아가지고 갖고 있지만 이제 전달이 좀 안 되다가 2010년에나 전달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트로이카니 뭐니 해서 여배우들 옛날 여배우들 트로이카면 문희, 맞아요. 남정님, 네. 윤정희 선생님. 그렇죠. 아시대요. 네. 박성호 씨도 영화 잘하시네. 저 사실은 뭐 그 이미 그 김기영 선생님은 제가 또 공부도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돌아가신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되게 미스테리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왜 그랬을까 좀 보면 여러 가지 설이 또 있더라고요. 요새 저 맞아요. 프로파일러 공부하고 있어요? 뭐 좀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공부하고 근데 있어요. 하여튼 트로이카니 뭐니에서 미모가 중시되던 시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여정 씨는 이제 환호에 등장하셨을 때 그 전형적인 당시 배우들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김기영 감독조차도 아니 저 왜 썼어요라고 윤여정 씨가 물어봤더니 조금 측은해 보였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역할에서는 조금 측은해 보이는 역할이 필요하기도 한데 김기영 감독 자체가 그 전에 한여 1편에 나오는 뭐 이은심 씨도 그렇고 다른 작품에 출연하는 이화시 씨도 그렇고 조금 개성적인 여배우들을 늘 선택했고 그래서 이 아까 잠깐 우리 들었지만 목소리도 허스키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또 반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TBC에서 그 장희빈을 찍을 때도 대사를 너무 속도감 있게 제대로 치는 것에 반해서 그 연출이 그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 이렇게 눈 밝은 분들이 저런 좀 약간 개성적인 캐릭터 필요하다라고 선택을 해서 저는 거꾸로 윤여정 씨는 참 복도 많다, 운도 좋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 대사를 빠르게 받아친다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대사를 외워가지고 그렇죠. 그걸 뭐 약간 연기하듯이 왜 예전 네. 60년대 연기 있잖아요. 뭐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아마 굉장히 현대적으로 맞아요. 사람이 말하듯이 좀 속도감 있게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실감나게. 그렇죠. 실감나게. 그래서 그 김수현 작가 선생님의 그 드라마 대사를 보면 엄청 길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엄청 잘 소화하시는 분이 윤여정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긴 대사를? 예, 그래서 당신은 어제 말이야 뭐 했는데 뭐 이 세상이 뭐 시대의 남성찬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너무 가부장적으로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면서 하는 긴 대사를 아주 잘 맛깔스럽게. 박성호 씨 사탕 하나 줘야 되겠어. 그래요. 예. 그래서 공부 많이 해갖고 왔네. 김기영 선생님의 페르소나이면서 김수현 선생님의 또 페르소나이다. 페르소나. 페르소나. 예. 뭐 해먹을 일이 있어? 페르소나. 그렇습니다. 페르소나 그래. 페르소나. 그러니까 네. 128페이지 분량을 다 외워서 했대요. 와, 김수현 씨 드라마에 그걸 NG 없이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28페이지 분량을요? 네네네. 맞습니다. 거의 뭐 이 판소리, 뭐 흥부전 뭐 이런 거를 다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러면? 엄청난 능력자시죠. 아니 저도 까메오를 이렇게 저 영화라는 거 잠깐 좀 까메오예요, 영화 배우가 아니고. 네네네. 거기도 대본이 있잖아요, 까메오도. 그거 짧은 건데도 그거 외워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고 NG가 나던데. 그래서 김수현 씨 드라마 할 때는 이게 설거지 하는 장면이다 하면 설거지 하면서 대사를 외우고 만약에 밥 먹는 장면이다 하면은 밥 먹는 척 하면서 외우고 해가지고 아예 대사만 외운 게 아니라 동선이랑 이어 붙여서 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대사 외울 때 행동이랑 같이 하면 더 빨리 외워지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맞죠, 교수님? 저는 대사를 외워보진 않아가지고. 임대하백 씨 연극영화과 학교에서 전공을 하셨으니까 네네. 대사 외우는 것도 학교에서 가르쳤겠네요? 대사 외우는 방법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각자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외우는 게 뭐 쓰면서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싹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때는 이런 대사를 행동에 뭐 맞게 기억나는 대사 학교 때 배웠던 그 대사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대사 한번 해도 뭐 짧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더 사랑해. 뭐예요 그게? 지금 뭐 교수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교수님한테 사랑하신다고 한 거야? 윤여정 선생님한테. 그렇구나. 김기현 감독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누구 대사를 한 거예요 지금? 임재백 씨 대사를 한 거야? 아니면 그 전광열 씨의 그 전광열. 야 청춘의 덫에 내가 더 사랑해. 이거 원래 원작 우리 단디가 우리 박성호 씨가 한 건데. 임재백 씨가 마스크 쓰고 앉아 있길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 박성호 씨는 뭐 대사 잘 외울 거 아니야? 뭐 개그 콘서트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예전에 그 남보원이라는 남성인권보장위원회라는 코너에서 네, 거의 그 한 2페이지를 해가지고 여성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엄청 많은데 저는 책상에 적어놨습니다. 책상에 컨닝 페이퍼를 했는데 요거 맨 앞 단락에 앞쪽만 형광펜으로 해서 앞을 외우면 뒤가 다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용을 외운 거죠. 맞아. 이 단어 토시를 외우면 절대 못 외우지만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서 이렇게 간다. 다음 단락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한 3단락 정도. 그러면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김기현 감독의 뮤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윤여정 씨 그 외에도 김기현 감독의 여러 영화에 또 출연했다고 하는데 네, 충녀라는 작품 방금 말씀드렸고 그것도 16만이나 들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나름 우리가 지금 자꾸 김기현 감독 얘기하니까 독립영화인 줄 아는데 아니라 굉장히 그 당시에 스타 여배우가 맞았고요. 네, 그런데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천사의 악녀가 되라라는 이 작품도 김기현 감독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90년에 만든 작품이었고 그때는 미국 갔다 오신 다음이죠. 그런데 이 작품 후지다 하고 개봉을 안 하셨대요. 본인이? 네. 그래서 오히려 사후에 개봉을 하게 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영화계를 떠났다가 박철수 감독의 에미라는 작품 85년에 찍었는데 딸을 인신매매로 잃었던 어머니 역할을 아주 파격적으로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김기현 감독과의 인연은 이제 90년 천사의 악녀가 되라가 이제 마지막이긴 했던 거죠. 네. 제목이 화녀, 충녀, 천사의 악녀 이렇게 여로 많이 끝나네요. 맞아요. 여라임을 좋아하시나?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부정적 평가는 뭐냐면 너무 비슷하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집에 하녀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아내와 문제가 생기고 뭐 첩이 되거나 본처와의 싸움이거나 하는데 흥미로운 건 천사의 악녀가 되라에서는 매번 하녀로 등장하고 첩으로 등장했던 윤여정 씨가 드디어 본부인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승진했군요. 네. 승진. 인사고과 높게 받았어요. 지금 뭐 선생님은 이 영화 언급하신 영화 뭐 거의 대부분 다 보신 거죠? 다 봤죠. 다 봤다. 네. 그러면 윤여정 씨가 김기현 감독에 대해서 수상할 때도 평가를 했지만 김기현 감독을 왜 할리우드에서 언급을 했을까요? 이게 저는 봉준호 감독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이때 당시가 생각보다 한국 영화가 굉장히 잘 되던 때였어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윤여정 씨가 33편 영화 찍었거든요. 그런데 남정님 씨, 문희 씨 이런 분들 영화 필모 보면은 200편이 넘습니다. 와.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캐릭터의 자기 이미지를 반복해서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영화들을 쭉 찍었다면 윤여정 씨는 33편이지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김기현 감독이 발견해서 독특한 캐릭터를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보도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 캐릭터 연구를 통해서 아주 세게 맞아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영화계에서 맞는 매는 매도 아니었더라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결국은 김기현 감독 말고 그 당시에 검열부터 자유롭고 제작비 자유롭고 한편으로는 개성적인 영화를 하는 분이 드물었던 시절이라 아마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이고 강유정 선생님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정말 뭐 여보세요. 예 예. 저 강유정 교수님 주머니에 넣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자. 한 청취자께서 네, 한 청취자의 닉네임이 보내주셨는데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화요일 코너 공부합시다. 이 코너의 취지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네. 펭수 자냐? 안 잡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자, 잠시 후에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2분입니다. 네, 공부합시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하고요. 오스카의 여인 윤여정 씨 영화 인생,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임재백 학생도 나와 있고 그리고 펭수, 네, 노홍철 학생. 안녕하세요. 홍철아, 저 조용히 시끄럽게. 너 뭐야? 사람 얘기하는데 어딜 껴? 전혀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자 지금부터 수업 집중하세요. 자, 강 교수님 일전에 지난주였죠? 김어준 씨 휴가 갔을 때 네, 월화수 네. 뉴스공장 대퇴 진행한 거 저도 잘 봤는데 네. 잘하시더라고. 아닙니다. KBS 미디어 비평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원래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글쎄요, 뭐 관심 있는 데를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데 자꾸 도착해 있는 것 같아요. 네. 텔구 앵커도 동의하시겠지만 뭐 제가 뭐 뉴스공장 해야지 하고 공부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색다른 데 도착하고 네.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시죠? 네. 아무 계획 없는데 화성까지 가실 생각인가요? 어디요? 화성까지 가면 좋죠. 보내 좀 주세요. 아마 오늘 저희가 크네. 윤여정 씨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윤여정 씨한테 질문을 하게 돼도 지금 강 교수님 했던 말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스카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딱 꽂힌 말이 하나 있어요. 뭐요? 평생 결혼 반대하는 엄마 역할로 늙기 싫었다. 아. 드라마에서 네네. 어느 여배우든 약간의 연배가 넘어가면 맨날 이 결혼 반대세 그렇죠. 하면서 물 이제 뿌리고. 조연으로 바뀌시면서 맞아요. 배역이. 그러니까 조연이 특히 캐릭터를 가지기가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어려워서 네. 딱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때 2003년에 바람난 가족이라는 작품이 들어왔을 때 그 엄마 굉장히 희한하잖아요. 네네. 갑자기 남편이 이 세상 저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네네. 나는 이제 즐거움을 알았다. 드디어 이제 뭔지 알겠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남편한테 담배 휙 던지면서 빨리 피고 죽어. 이런 대사하는 게다가 며느리랑 아들 앞에 그걸 출연하면서 아마 굉장히 다짐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남들이 안 쓰는 배우가 되더라도 평생 비슷한 이런 거 하고 살지 않겠다. 근데 그 저는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네. 저기 학생들 네네. 강 교수님 저렇게 좋은 말씀할 때 적어놔. 적어놨습니다. 적으려다가 전 순간 빠져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정말 이게 블랙홀 같이. 그 비단 배우 윤여정 선생님 같은 배우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개그맨들도 그렇죠. 똑같은 이런 연기를 하지 않겠다. 예. 이 바람난 가족이 그 임상수 감독님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이 두 분도 각별한 뭐 인연이 뭐 있다던데. 그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고 사실은 우리 이후에 한열한 작품 리메이크에서 전도연 씨가 출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바로 윤여정 씨가 도우미 집사로 나와서 네네네. 어떤 연기를 펼쳐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임상수 감독은 연속 성상을 본 거예요. 김기영 감독의 연속 성상을 본 거고 뭐 그 이후에도 돈의 맛이란 작품 보면 맞아요. 돈과 권력으로 김강우라는 젊은 남자를 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유린하는 장면이 네네. 나오거든요. 사실 되게 영화에서 보던 장면하고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뿐인데도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게 좀 뻔뻔하게 연기를 잘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임상수 감독이 저는 윤여정 씨가 2000년대 넘어서 새로운 배우로 자리 잡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감독이다라고 평할 수 있지 않을까 배우도 싶어요. 배우입니다만 감독도 정말 통찰력이라는 게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강 교수님, 윤여정 씨 연기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제가 언젠가 그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고민하다가 생각을 한 게 바로 영리한 모험가라는 말이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보통 모험가 앞에는 무모한이 붙거든요. 네. 되게 무모한 투자, 무모한 모험 이러는데 모험은 하는데 윤여정 선생님 보면 굉장히 영리하게 모험을 하세요. 오. 할만하다. 이거는 하지만 할만하다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 뭐 염치라던가 내지는 뭐 내 나이, 권위라던가 이런 거 없이 밀어붙이는 걸 보자면 영리한 모험가다. 그 모험의 선택들이 결론적으로 오스카상 수상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영리한 모험가다. 키워드가. 윤여정. 박성호 씨는 네네. 어떤 모험가예요? 저는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험가가 아니라 저분은 영리한 아부가예요. 예, 영리한 뭐요? 아부가. 아부? 아부가. 딸랑딸랑? 그렇죠. 임재백 씨는? 저는 뭐 그의 동생이죠. 네. 저는 뭐 임상수 감독님, 뭐 김기영 감독님도 뭐 윤여정 씨 배우를 픽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또 김경래 감독이 저를 또 픽해서 또 DJ 앉혀주셨다.
저는 김기영의 회를 선합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요. 네. 자, 그리고 김기영 감독도 그렇고요. 우리 영화사에 되게 독특한 족적을 남긴 홍상수, 임상수 감독 주로 이런 분들의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또 다른 영화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재용 감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아마 그 스캔들이라는 영화 아시죠? 배용준 씨 나왔던 그 영화 감독님인데 여배우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계기가 그 영화 뒤풀이 자리에서 윤여정 씨를 봤더니 거의 토크쇼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윤여정 씨를 저런 실제 캐릭터를 내놓고 배우들 앉혀놓고 토크쇼 비슷하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여배우들이라는 작품도 나왔었고요. 네. 재밌잖아요.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영화 그 이 여배우들 그 촬영을 진짜 다큐식으로 찍은 거 아니면 대본이 별도로 있었던 건데 연출을 한 거예요? 그게 대본은 아주 최소한 있었다고 저도 듣고 있고요. 근데 그 순간순간 기지들을 발휘하면서 조금씩 대본을 수정해 갔다고 하는데 물론 대본 플레이였다. 그래서 거기 싸우는 장면도 잠깐 나오지만 계속 배우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거 다 약속된 플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거기서도 딱 주축을 잡고 있었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인데 이 작품 역시도 윤여정 씨가 나 말이야 바카스 할머니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얘기 한번 내가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쓰기 시작하셨고 정말로 여기서 청자켓에 그 공원을 누비시면서 할아버지들 만나는 그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 영화 스포일러 될까 봐 좀 말씀 안 드리면 또 외로운 노인들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정말 윤여정 씨 아니면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그 연세 정도 됐지만 좀 섹시도 하고 당당하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소화해낸 것도 이제 이재용 감독과의 합의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윤여정 씨는 그 스스로를 나는 생계형 배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치열함이 연기에 묻어난 거겠죠, 뭐. 사실 이 치열함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게 박철수 감독의 엄이라는 작품이에요. 좀 보기가 힘들 정도로 처절하게 연기하셨습니다. 언제쯤 영화입니까? 85년입니다. 85년. 그러니까 이혼을 87년에 하시니까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아마도 복귀를 생각하시고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 말 되게 알리바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생계형 배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60 넘고 나서는 되게 사치스럽게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계형 배우로 일단 돈이 되는 거면 무조건 열심히 패가 되지 않게 했다면 60 넘고 나서는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영화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좋은 작품들요. 전부 다 60 넘어서 이렇게 선택한 작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살아보신 분이 생계형 배우였던 분이 사치스러운 노년도 누릴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엄이라는 영화 지금 김경래 PD가 인터넷으로 영화 포스터 명보극장에서 11월 1일 개봉. 예미 태풍이 다가온다. 예? 여성 전용 연출 박철수 이렇게 포스터 옛날 영화 포스터. 이거는 뭐 대략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가 딸아이가 이제 인신매매 당해서 이제 그 집단에게 복수하는 내용인데 어마어마하게 잔인했고 복수의 내용도 그리고 그 몰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윤여정 씨가 말하는 몇 개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예요. 선생님 이거 그러면 이거는 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이 작품도 생각보다 지금 한국영상자료원의 아카이브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아마 거의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영상진흥원 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사실 여기서 걸어 나가셔도 됩니다. 저기 상암동에 있는 거 알아요. 저쪽이요? 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가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요새는 아마 조금 문 닫혀 있어요. 방역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만 접속할 수 있을 텐데 뭐 회원가입 정도 간단한 아마 무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웬만한 영화들은 옛날 영화부터 지금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아까 그 영화의 카피가 이거네요. 암울한 엄이란 영화, 암울한 도시에 몰아치는 여자의 본능, 그 원색의 메시지. 윤여정, 신성일 주연. 자, 대단하네요. 진짜 보면 볼수록 정말 뭐 대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나리 영화 얘기 좀 해보자고요. 그 AFP 통신이 미나리에서 맡은 할머니 역할은 그동안의 경력을 볼 때 상대적으로 평범했다 이런 평가를 했던데요. 사실 미나리의 순자도 보통 할머니는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통하는데
조연이 되는 순간부터 이 역할은 있으나 마나 좀 있으면은 양념이 되지만 없어도 큰 상관없는 역할이 많아져요. 그런데 미나리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지만 이 순자 캐릭터 없으면 영화가 내용이 진행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처음에 오지 않았으면 이 두 부부는 아마 정착을 못했을 테고 그리고 이거 역시도 약간 스포일러 될까 말씀 안 드리면 그 하나의 사건이 없으면 일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큰 역할인 거예요. 맞아요. 큰 역할이지만 조연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연기 경력이나 연륜이 없으면 그렇게 스며들어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키를 쥐고 있으면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키를 흔들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연기를 할 때 좀 일부러 과도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고 그렇죠. 그럼 관객들이 눈에 볼 때는 전체적으로 흔들려 보이고 앙상블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카데미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예비 후보들은 전부 다 배우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보고 단순히 뭐 표정을 잘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면서 봐요. 저 연기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꽤나 내가 저는 저 역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저 사람은 정말 잘했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윤여정 씨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센 역할은 아니지만 이거 죽이는 것도 쉬운 연기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어요. 지금 잠깐 3467님 문자 좀 소개해드리고 박성호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일하다가 우연히 동시간에 방송하는 SBS 라디오를 듣는데 그 방송 로고송을 혹시 박성호님께서 부르신 건가요? 요들송을 신나게 부르던데 궁금해서 여쭤봐요. 컬투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제가 그 SBS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 들어보십시오. 증인. 예예. 기원 전 기원 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얘기하는 건데 TBS 오기 전에 이미 불렀던 그런 겁니다. 기원 전 얘기다. 기원 전 얘기죠. 저는 오히려 3467님 왜 끝까지 드시 왜 SBS가 들으신 거죠? 저는 그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저 박성호 씨 그 성씨한테 이렇게 화내실 게 아니고 그거 전화해요. 여기 와서 있으니까 못 들게 하라고 그래. 아 요들송도 TBS에서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리한 아부가라고. 아 그래서 맞구나. 맞습니다. 임재백 씨네 사탕 하나 줄게. 감사합니다. 점포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노홍철 씨도 하나 줄까? 노홍철 씨. 저 단 거 좋아해요. 자, 사실 지난해 강 교수님 네. 기생충이 이제 작년 오스카상 받았을 때 우리나라 영화사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년 연속 쾌거를 들어올린 겁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돼요? 뭐 일단 한국 영화 만만치 않았어요. 세계 어딜 가도 자국 영화 이렇게 열심히 보는 국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 49.5%가 한국 영화거든요. 점유율에. 그런데 이게 뭐 스크린 커터니 뭐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그게 참 기반이 돼서 결론적으로 저는 관객들이 영화를 키워준 덕분이다라고 좀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당분간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배우상을 못 받아서 아쉬웠는데 올해는 배우상을 또 받고 어쨌든 참 한국 영화의 기분 좋은 102주년이 된 듯은 합니다. 기생충 얘기하니까 봉준호 감독이 재작년에 이제 그 파리 깐느 깐에서 깐에서 그 상 보더라. 황금종려상. 네. 거기 감독상 받고 그랬잖아요. 기생충.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 저 김경일 PD하고 여기 TBS 앞에서 재작년 여름에 그 길거리 캐스팅했잖아요. 봉준호 감독. 그때가 뭐였냐면 그 뭡니까 그 기생충 녹음 작업하고 TBS 빌딩 안에서 그거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후반 작업을 했었거든요. 아 출연하셨어요? 그러면 대단했습니다. 그때. 야 대단한 캐스팅들이. 저도 봉준호 감독 실제로 만났습니다. 네. 홍대에서 차 빼달라고 해가지고 가니까 봉준호 감독 서 있더라고요. 진짜로. 아 진짜요? 아 진짜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아 진짜 내가 왜 몰라요. 그게 마더 개봉하기 전이었어요.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박성호 씨는 윤여정 씨도 직접 만났잖아요.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저기 호텔 중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못했고 계산하는데 옆에서 있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아들이 이쁘네요.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따지면 나는 텔레비전에서 매일 보는데 윤여정 씨. 아이고. 네? 자, 그럼 교수님께 요거는 어떤 애국자로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네. 싶거든요.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골프, 야구, 쇼트트랙에 이어서 영화도 지금 정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이 한국 영화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일단은 정점에서 한번 확인받은 계기라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에서도 한국 문화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자면 꼭 영화가 아니라도 우리가 만드는 드라마나 뭐 웹툰이나 이런 스토리텔링 얘기들이 인기를 끌긴 끌 듯한데 한국 영화 미래를 본다면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게 다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OTT가 너무 발달해버리면 네. 영화관을 많이 안 간다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화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위축됐다거나 내지는 한국 영화의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좀 너무 한정적인 영화들로 조금 모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2의 봉준호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워서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때 만족하지 말고 더 나가야지. 잘 기억해 보시면 일본 영화, 홍콩 영화 굉장히 휩쓸었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별로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유정 교수님하고 나중에 OTT 이야기도 한번 더 공부합시다. 네. OTT 오버 더 탑 아닙니까? 과제를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오늘 수업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네. 들어오셔도 돼요?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래? 저는 사고 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김경래 PD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라고 예. 뭘 좀 메모를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아까 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수상을 기념하면서 윤여정 특별전 도전의 여정을 걷다를 개최한답니다. 오는 5월 7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데뷔작 환혈을 포함해서 충녀, 어미 등 초창기 대표작하고요. 이번에 화제가 된 미나리까지 모두 18편을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과 사전 예매는 영상자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갑자기 우리 김경래 부장님께서 문을 벌컥 그러니까. 전 방송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지금. 자, 창문 깹시다 저거. 강유정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유정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영화 미나리 OST 한 곡 듣겠습니다. 한예리의 레인송입니다. 오늘 같은 날 딱입니다. 네. 자, 성호랑 재배기 씨도 집에 이제 가야죠. 네, 가야죠. 펭수하고 노홍철 씨도 같이 가.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미나리의 레인송 들었습니다. 3651님께서 19형님 차로 이동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강유정 교수께서 스포 자제하면서도 영화 얘기 너무 몰입감 있게 잘해줬습니다. 목소리도 성우 같으시고요. 굿입니다. 네, 강유정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박성호 씨 요들송 듣겠습니다. 헤이리 처녀. 이거 SBS 가서 한 거라는데 이거 왜 틀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야가 뜹니다. 그럼 이만!